그냥 내리니까 이게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. 생선이 저는 잘 익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. 그리고 정말 예전에도 사실 저는 꽤 조용하고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. 자, 이번에 바뀐 디자인은요, 헤드램프의 기본적인 요 형상은 오늘 기본적인 특징이고, 여기에 조금 더 그릴이 뭐라 해야 되냐, 올록볼록하다 했나? 그런 느낌이 추가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 밑에 범퍼 하단 부분이 바뀌었잖아요. 이게 약간 조금 더 와이드한 인상을 주죠.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이 크롬인데 약간 여기서 실키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서 약간 볼드하면서도 이 약간 무광까지는 아니지만 이 느낌이 고급스럽지 않나요? 전반적으로 약간 차가 넓어진 인상이 듭니다. 사실 기존의 QM6가 SUV 치고는 그리고 이렇게 크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간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있었죠. 그거를 조금 더 좀 약간 강하게 바꾼 느낌입니다. 안개등은 빠진 것 같고, 그리고 주간주행등이 LED로 들어가는데 이게 되게 LED가 아무래도 좀 빛이 선명하잖아요. 강하고 뒷모습도 여기 지금 하단에 스커트 부분 디자인이 바뀌었고요. 조금 더 간결한 인상으로 바뀌었죠. 사실 QM6가 크게 바뀐 건 없어요. 아무래도 뭐 약간 연식 변경? 부분 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연식 변경 정도기 때문에 크게 바뀐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인상이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강렬해졌다. 조금 더 남성스러워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새로 바뀐 휠이고요. 금호 타이어에 크루젠 휠 지금 제일 큰 사이즈가 끼워져 있죠. 보통 시승은 풀옵션이니까 둘두로 5월 19인치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번에 휠 모양이 좀 약간 이 컬러를 잘 쓴 것 같아요. 약간 얇은 선으로 강조하고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음영을 줘가지고 휠이 두껍지만 두껍지 않은 느낌? 이런 게 약간 좀 이렇게 엣지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샤프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저는 휠 디자인 추가된 거 꽤 괜찮은 것 같고요. 확실히 여기 지금 보면은 제 차는 그냥 일반 플라스틱 같은 걸 되어 있는데 여기 약간 흡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직포 같은 느낌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. 이런 것들도 아마도 이 안에를 좀 조용하게 실내 정숙성을 높이는 데 한몫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실내는요, 이번에 추가된 컬러인데요, 지중해를 닮은 올리브 그린 컬러라고 합니다. 실내에 이런 그린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전 처음 보는데 이번에 QM6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. 좀 아쉬운 거라고 해야 될까요? 역시 변화가 어렵죠. 아무래도 연식 변경 수준이다 보니까 변화가 좀 어려운 이 계기판 형상은 뭐 오래전에 본 느낌이죠. 그대로입니다. 약간 이 부분에서 옛날 차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있죠.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는 좀 세련돼서 옛날 차란 느낌이 잘 들지 않지 않나요? 오래 우려먹은 디자인이지만 그래도 왠지 새 것 같은?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저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 차에 있는 거 잘 안 쓰거든요. 좀 제 성능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잘 안 쓰는데 여기에 이제 살균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앞쪽에는 USB-A 타입으로만 충전을 하네요.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 크루즈 관련된 기능은 스티어링 휠에 있는데 얘는 여기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여기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, 주차 브레이크 버튼 뒤에 이 리미티드 속도 제한하는 거라던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끄고 켤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거를 간격을 조절한다던가 하는 버튼은 또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스티어링 휠에 있고요. 보통은 여기에 다 같이 있죠.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 뭐 창문 열어줘 뭐 아니면 뭐 운전석 통풍 풀어줘 이게 아니고요. 특히 뭐 T맵을 켰을 땐 작동되지 않았고요. 뭐 누구랑 연동이 된다던가 하진 않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약간 유틸리티 차라고 해야 되나? 이용하는 사람을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짠, 여기 지금 뒤에 뒷자리 송풍구 아래쪽에 충전 단자가 있잖아요. 근데 드디어 USB-C 타입이 들어갔는데 PD 3.0에다가 이게 최대 65W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. 급속 충전은 물론이고요. 태블릿이나 폰 같은 거 급속 충전은 물론이고 65W면은 맥북 같은 건 충전이 되거든요. 맥북도 충전이 가능한 그 정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USB-C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트렁크 공간이 있고요. 사실 뭐 이건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, 그래서 하단에 지금 뭐 리페어 키트나 이런 게 없잖아요. 이 오른쪽에 여기에 리페어 키트가 있습니다. 요거 이렇게 당기면 리페어 키트는 오른쪽에, 그리고 간단한 아마 공구들도, 공구 여기 안쪽에 있네요. 간단한 공구들도 이 안쪽에 있습니다.
지금 저도 이게 굉장히 아쉬웠던 게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앱을 누르면 보통 당연히 앱이니까 그렇지. 뭔가 각종 관련된 게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기존에 있던 이거 사실 모든 자동차에 있는 기본이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홈을 누르면 이건 그냥 기존의 기본적인 자동차 시스템 사용자 있고 핸드폰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외에 와이파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.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눌러도 자동차에 관련된 것만 있고 바뀌는 게 없고 이거 공조장치는 뭐 더 그럴 거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눌러야만 이 위에 이런 게 뜨는 거예요. 그치. 지금 소리도 그래서 이거 소리 버튼도 그냥 이게 다잖아요. 그럼 결국은 얘를 누르지 않는 한 홈이고 뭐고 뭘 눌러도 내비를 한번 눌러줘야만 그렇지. 우리가 원하는 뭐 이런 유튜브를 뭐 하던 뭐 이런 것들을 쓰려면 무조건 그러니까. 내비 버튼 누르고 들어가야 돼. 누가 내비를 보고 그 기능이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하겠어요. 그리고 전 진짜 아쉬운 게 이게 차라리 내비 버튼이 아니라 근데 내비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좋긴 하죠. 이게 되게 아쉽다. 차라리 여기에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,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여기 있다. 그런 아이콘이 있어서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. 참 여기에 넣었어야 돼 그냥. 그러니까 맞아요. 아이콘만이라도. 네, 그러니까 여기에 넣던 이게 진짜 어려웠다면 최소한 여기에 무언가 하나가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접근하는 거다라는 느낌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건 그냥 내비니까 이게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. 근데 그래도 이게 사실 저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XM3를 나오자마자 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베타 테스터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차는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나름 그래도 르노의 베스트셀링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계속 잘 팔려왔고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잘 팔릴 수 없고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도 점점 또 근데 거기서 만족하고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나는 이 부분에 이렇게 테더링을 해서 쓰게 만든 거. 요거는 좀 많이 왜냐면 테더링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저씨들은 안 하는 일이거든. 그런가? 그러니까 보통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쓰지. 그쵸. 스마트폰을 모뎀으로 쓰진 않잖아. 이게 가속도 확 안 되고 감속도 확 안 돼요. 맞아. 그러니까 사실 제동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 초반에 이렇게 이니셜 몰려있는 차들 바이트 있잖아요. 그런 게 없어요. 없어요. 이니셜 바이트 없는 건 나는 좋아. 저도 그건 좋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 차가 갑자기 감속하면서 끼어들기를 했을 때 제가 자연스럽게 쓰는데 이 브레이크 페달을 보통 현대 같은 경우 앞에 살짝 밟으면 이렇게 훅 일단 쓴단 그치. 말이에요. 근데 안녕하세요, 그건 없어요. 이러잖아. 이렇게 샥 속도 줄이면서 꾹. 조금 더 밟으면 더 그렇지. 주고 그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안 쏠리셨잖아요. 나름 맞아요. 급하게 섰는데도. 그래서 물론 저도 급하게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.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가 그런 능력이 있다. 저는 이거 지금 승차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저는 차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상품성이나 그 차가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차의 상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진짜 뭐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뭐 패밀리 세단이라고 하면서 차가 승차감은 안 좋은데 막 속도만 빨라. 그렇지. 이게 무슨 패밀리 세단이지? 막 이런 식으로. 남의 다리 못 꺾고 있는 차들. 근데 지금 저는 QM6가 예를 들면 뭐 진짜 정말 뭐 하다못해 완전 무슨 뭐 그 뭐라 해야 되죠? 갑자기 쇼퍼 드리븐처럼 뭐 뒷차로 승객님을 모신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진짜 속도를 낼 수 있는데 뭐 SUV인데 막 무식하게 잘 달린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차는 공간감이 좋은 유틸리티 세단이야. 맞아요. 그게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좋다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이게 조용하고 정숙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진동도 적고 지금 그러니까. 스티어링을 잡고 있을 때 이 스티어링을 잡은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차체 진동보다 운전자가 이 스티어링을 진동을 통해서 차체가 진동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. 맞아요. 이게 많이 흔들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부드러워요. 안 흔들리고. 혜연 씨는 스티어링 휠 쪽에서 느낌을 많이 받는구나.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운전을 할 때는 운전자는 이 운전 집중하느라고 원래 이 승차감이 안 좋은 걸 덜 느끼잖아요. 근데 그리고 내가 갈 거니까 위치. 근데 그래서 원래는 이 시트에 앉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더 이렇게 승차감이 예민해지는데 맞아요. 이 사람 당하고만 있거든. 근데 좀 약간 이제 안 좋게 된 차는 여기서 떨리니까 운전자가 승차감 엉덩이로 느끼기 전에 팔다리로 느끼는 거예요. 여기가 또 이렇게 많이 느껴지니까. 근데 이 차는 그런 면에서 승차감도 사실 좀 차분하죠. 묵직이 아니라 차분해. 이 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이제 거듭하면서 뭔가 낡고 오래되고 뭔가 별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구시계유가 아니라 굉장히 저는 잘 익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. 그리고 정말 예전에도 사실 저는 꽤 조용하고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게 정말 더 좋아졌어요. 근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뭘 손댔다는 자랑이 없어가지고 뭐 페이스리프트 할 때마다 보통 이제 생긴 거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. 다 조금씩 더 보완을 하고 있던 게 아닌가.
제가 이 차 말고 이 이전 세대 LPG 차를 제가 원래 이원 출연자를 하면서 많이 타봤거든요. 근데 걔는 이 정도로 진동이 억제돼 있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원래도 좋았는데 더 좋아졌고, 그리고 사실 지금 저는 이게 휠 타이어가 큰 거잖아요. 19인치인가요? 새로 나온 건데 이게 휠 디자인도 잘한 건지, 그러니까 왜냐면 휠 타이어의 역할도 크잖아요. 사실 우리가 느낀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. 진짜 지금 이 구름 질감이 되게 잘 막아놨어요. 그죠. 아까 이쪽에선 크게 못 느꼈던 그게 뭐라 해야지, 진동이라기보다 약간 이렇게 치는 느낌이 조수석엔 조금 더 있구나. 근데 이제 못 느낀 거겠구나. 그러니까 조수석에서는 저랬을 거야. 이게 내가 아까 못 느꼈던 이유는 카페트가 가렸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이런 잔진동은 깔려 사라지고 그 대신에 이제 굵은 거. 네, 굵은 그런 건 느낌을 많이 거니까. 제가 운전할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면서 이렇게 속도를 안 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 차 있으면은 차하고 어떻게든 놀아보려고 그쵸. 쓰는 사람이잖아.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러니까 진짜 맞아. 그냥 정말 차분하게 차를 타게 되고. 근데 저는 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차를 혼자 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운전을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옆에 타신 분들이거든요. 예를 들면 저희 스파크는 저희 엄마가 한 번 타시면 다시는 안 탄다고. 근데 이 차는 속도를 안 냈을 때,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속도를 유지했을 때 되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차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속도 영역으로 가게 돼. 그리고 동승자에게 미안하지 않아. 동승자에게 되게 그냥 진짜 뒤에서 애기가 자고 강아지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아까 지금 옆자리에 타면서 좀 느낀 게 뭐였냐면, 제가 원래 서울 한복판에 나름 살다가 최근에 다 경기도 외곽으로 빠졌거든요. 근데 확실히 길이 달라요. 근데 이제 그 경기도 외곽을 다닐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꽤 들더라고요. 이 차는 택시하면 딱 왜냐면 택시 운전사분들 죄송하지만 택시 운전사분들 자꾸 악셀을 이렇게 밟았다 펌핑을 하잖아. 맞아. 그러신 분도 있어요. 이 차는 펌핑해도 나 지금 완전 온 오프 중이거든? 네, 지금 느껴져요. 지금 킥다운 스위치까지 밟거든. 지금 막 엄청 막 근데 이런데도 차는 그냥 가. 그냥 가요. 맞아. 근데 이게 진짜 레이싱하거나 이럴 때 미쳐버리지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냥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뭔가 취미나 아니면 뭔가 즐거움의 영역이 아니라 진짜 이동수단으로서의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적절한. 이럴 때 내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. 이 차는 되게 쓸모가 좋은 쓰레빠다. 그런 거야. 어쨌든 신경 안 쓰이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. 맞아요.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되고. 맞아요. 근데 뛰려고 하면은 그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. 지금 보이는 차가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는 르노 퀘스트입니다. 요거는 이제 밴형으로 나왔고요. SUV 중에 뭐 레이밴, 뭐 모닝밴, 캐스퍼 밴도 있지만 SUV 중에 이렇게 밴 형태로 나온 거는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. 캠핑카로 개조하기도 좋고,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전거도 그냥 들어가네요. 여러 가지로 좀 개조해서 쓰기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원래도 이 QM6가 시트를 눕혔을 때 저는 차박하기에 충분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밴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. 사실 여기 누워보고 싶은데 다른 게 있네요. 이건 이제 뭐 애견 라이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샘플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충분하네요. 일단 넓이가 넓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. 근데 확실히 이제 밴이다 보니까 창문에 이렇게 봉이 있죠. 그리고 이게 밴이니까 뒤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디지털 룸미러를 넣어놨더라고요.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. 뒤에 이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해요. 그 외에도 기능이 이제 좀 빠진 것들이 좀 보이긴 하네요. 그 다른 거에 비해서. 그리고 이렇게 밴이다 보니까 뒤에도 이렇게 막혀 있고요. 되게 활용할 때가 그래요? 활용할 때가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.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승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